자, 지금부터 12번째 거꾸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후삼국 통일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자, 먼저 후삼국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 기존에 있던 나라인 통일신라와 발해가 어떻게 멸망의 과정을 겪게 되었는지, 통일신라와 발해가 어떻게 멸망했는지, 남북국 시대가 어떻게 끝이 났고 갑자기 후삼국이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망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자, 물론 신라와 당나라가 손을 잡고 같이 합심하여 쳐들어갔던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내부의 갈등이었죠. 지배층의 권력 다툼과 그리고 힘없는 평민들, 노동력 착취당하고 세금 내고 이렇게 힘없이 일만 하는 평민들의 불만이 가장 큰 원인이었어요. 나라가 망하게 된 원인이요. 자, 그러면 통일신라가 어떻게 멸망하였는지 이번 시간에는 후삼국의 성립 과정과 고려의 후삼국 통일 과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라 말입니다. 통일신라의 말기에는 우리 저번 시간에도 선생님하고 얘기했듯이 귀족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굉장히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었죠. 자, 그런 생활이 계속 이어지다가 통일신라 말기에는 귀족들의 사치는 하늘을 찌르고 왕을 이제 자신의 뜻대로 세우려고만 합니다. 내 말을 잘 듣는 왕을 세우려고 해요. 왕이 완전히 꼭두각시가 되어버린 거예요. 왕권이 그만큼 약화되었다는 거죠. 왕권은 약화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귀족들의 사치로운 생활이 계속되니까 당연히 나라에 뭐가 부족해지겠습니까? 돈이 부족해지죠. 돈이 쭈루룩 부족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귀족들은 더 놀고 싶은데 더 놀 수가 없어요. 이 돈을 어디서 채우려고 합니까? 귀족들이 직접 나가서 일을 해서 채우려고 할까요? 천만에 그렇지 않았죠. 바로 힘없는 평민들에게 더욱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입니다. 자, 이렇게 세금이 많아지면 결국 전국 곳곳에 가난한 농민들은 이제 더 이상 낼 세금이 없어서 떠도는 도적이 되거나 또는 봉기를 일으켜, 즉 반란을 일으켜 지방 관청을 습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관련 내용 한번 교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말 지배층의 권력 다툼으로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백성들의 생활은 어려워졌다. 자, 이 뒤에 해당하는 내용은 이제 후삼국이 성립되는 과정이니까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신라만 나라는 크게 혼란스러웠다. 귀족들은 자신들의 뜻대로 왕을 세웠다. 이 말은 아까 말했듯이 자신의 꼭두각시를 만들려고 한 거죠. 왕이라는 그 권력을 이용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세금을 조금 더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을 만든다거나 그런 방법들을 계속 궁리했습니다. 또 힘을 과시하기 위하여 농장을 늘리고 호화로운 생활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결국 뭐가 온다고 했죠? 재정 부족, 돈이 부족해지죠. 그래서 농민에게서 많은 세금을 거두려고 하였다. 자연스럽게 농민들의 생활은 점점점 더 어려워졌고 가난을 견디지 못한 농민들은 도적이나 또는 봉기를 일으켜 관청을 습격하기도 했다. 이 밑에 보이는 합천 해인사 길상탑과 길상탑지는 너무 화가 난 농민들이 절도 쳐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무고한 승려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절에서 그 죽은 승려들을 영혼을 달래주기 위한 위령탑을 세운 거예요. 위령탑을 세웠는데 그 이름이 바로 길상탑입니다. 그리고 그 탑을 세운 이유를 적는 곳이 바로 탑지인데
이 길상 탑지에는 그 당시에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되게 얼마나 혼란스러운 시대였는지를 잘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많은 백성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시기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지방에서 힘 있는 사람들 중에서 백성을 다스리면서 나 이 정도 세력이면 내가 한번 정치를 하면 더욱더 백성들을 잘 다스릴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호족인데요. 이 호족 중에서 군사력에 힘입어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자, 이게 바로 후삼국의 시작입니다. 신라가 드디어 통일신라 시대가 이제 후삼국 시대로 가는 겁니다. 가게 된 계기가 되었죠. 자, 한 장 넘어갈게요. 자, 그 호족 중에 한 명인 견훤은 완산주, 전주예요. 가깝죠? 네, 도읍을 정하고 후백지를 세웠으며 지금의 전라도 청주 서쪽 지역까지 차지하였고, 궁예는 송악의 도읍을 정하고 후고구려를 세웠다. 이후 철원으로 도읍을 옮기고 여기까지 영토를 덮였다. 이 둘 견훤과 궁예 모두 다 신라 사람들이었어요. 신라예요. 그 중에서 궁예는 신라의 장군 출신이었고요. 견훤은 신라의 평민 수준이었어요. 평민 출신. 평민 출신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신라에서 두 평민과 장군이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후백제와 후고구려입니다. 각각. 자, 그러면 왜 신라 사람인데 백제라고 이름을 정하고 후백제라고 이름을 정하고 왜 후고구려라고 이름을 정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위치에 있습니다. 자, 후백제에 있는 위치가 어떻습니까? 과거 백제 위치와 비슷하죠. 그래서 백제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나는 백제를 잇겠습니다 하고 후백제라고 이름을 지었고, 후고구려도 마찬가지로 고구려 사람들의 뒤를 잇겠습니다 라고 해서 후고구려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렇게 이름을 지으면 과거 백제 사람과 고구려 사람들에게 마음을 많이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후고구려는 왕건이 아니죠. 미안해요. 궁예가 그리고 후백제는 왕건. 또 미안해요. 왕건. 자, 후백제는 견훤이 이렇게 나라를 건국을 하게 됩니다. 자, 송악의 호족인 왕건은 궁예의 부하가 됩니다. 왕건은 궁예의 부하가 되어 여러 전투에서 활약하여 높은 벼슬에 오릅니다. 하지만 궁예가 나라를 난폭하게 다스렸죠. 그래서 궁예를 몰아내고 왕위에 오릅니다. 궁예가 나라를 난폭하게 다스렸던 것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관심법이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관심법인데 궁예가 거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기침을 해. 막 기침을 하면 저 사람 머리에는 아주 요물이 들어있구나. 저 사람의 머리를 때려라. 그렇게 그냥 기침했는데 저 사람의 머리에 요물이 들어있다. 나는 알고 있다. 나는 내 눈에는 보인다. 그러니까 죽여라. 엄청 난폭했죠. 선생님도 요즘 관심법에 좀 관심이 많아. 네, 그래서 태조 왕건은 고구려를 이었다는 뜻으로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짓고 이듬해의 도읍을 철원에서 송악으로 옮겼습니다. 자, 고려는 후삼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신라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했고 후백제와는 대립했어요. 자, 후백제가 신라를 공격을 합니다. 후백제가 신라를 공격하자 고려는 신라를 돕기 위하여 군사를 이끌고 신라로 갑니다.
이곳이 바로 공산이에요. 공산 전투인데요. 공산 전투에서 공산 전투는 후백제가 신라를 공격한 거야. 근데 고려가 아니라 후고 고려가 고려죠. 선생님 자꾸 그러네. 고려가 신라에 도움을 주고자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 고려가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공산 전투를 시작하지만 여기서 고려는 후백제에게 아주 처참하게 패배를 합니다. 그때 왕건이 죽을 뻔했어요. 견훤이 왕건의 모가지를 가져와라 했는데 이제 왕건인 줄 알고 죽였어. 후백제 장군이. 근데 이 당시에 왕건과 신순겸이라고 있는데요. 그 신하가 서로 내가 왕건인 척 할 테니 왕건님은 어서 멀리 도망가십시오 해가지고 왕건은 도망가고 신순겸이 대신 죽었어요. 자, 뼈아픈 패배를 느낀 왕건은 어땠겠어요? 나라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군사력 강화를 위해서 힘을 씁니다. 병사들을 계속해서 육성하고 여기 나오죠. 군사를 훈련하고 여러 호족들을 고려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군사들을 더 많이 이끌기 위해서 지방 호족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들도 내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호족들을 다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어요. 그게 어떻게 끌어들였냐? 결혼을 통해서 끌어들였어요. 그 호족의 딸에게 장가를 간 거죠. 네, 그래서 그 호족도 자기의 가족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기의 세력이 더욱더 커지겠죠. 그렇게 해서 왕건의 아내는 무려 29명이었어요. 29명. 엄청나죠?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네. 이렇게 군사력을 키운 고려는 3년 뒤에 고창 전투, 이제 공산이 아니라 고창도 마찬가지예요. 고창 전투도 후백제가 신라를 쳐들어갔는데 거기서 또 고려가 지원을 와서 이제 그 전투에서는 승리합니다. 고려가 승리를 했어요. 여기 안동 차전놀이가 바로 그 전투를 기념한 놀이예요. 한편 후백제에서는 견훤과 맏아들 신검이 왕위 계승제로 다투다가 신검이 견훤을 금산사에 가지고 왕위에 올랐다. 견훤은 넷째 아들을 왕위로 올리고 싶었어요. 넷째 아들을. 근데 신검이 그 사실을 알자 견훤하고 계속 다툼이 있었겠죠. 그러다가 견훤을 여기 보이는 이 금산사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위에 올라요. 자, 여러분이 견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견훤은 바로 고려로 도망을 갑니다. 간신히 금산사에서 탈출을 해서 고려로 도망을 갔습니다. 전투. 그래서 고려에게 고려의 왕건에게 내가 아들에게 배신을 당했소. 내가 전에 당신을 죽이려고 했지만 이제 당신의 편이 되어 후백제를 멸망시키는데 힘을 쓰겠소 라고 해서 왕건이 그걸 받아줍니다. 그리고 신라의 경순왕 보세요. 그 컸던 신라가 이제 이렇게 돼버렸어. 쪼그리가 돼버렸어. 더 이상 나라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자 스스로 나라를 고려에게 넘겨줍니다. 당연히 후백제는 계속 우리를 괴롭혔던 나라인데 후백제한테 주겠어요? 안 주죠? 네, 그래서 고려한테 왕건에게 왕위를 넘겨줍니다. 신라를 넘겨주고 왕건은 그 경순왕에게 또 높은 벼슬을 주어 우대해 줍니다. 이후 고려는 신검의 후백제군과 결투를 하는데 거기 누가 나와? 견훤이 나오는 거야. 견훤이 왕건 옆에서 씩씩거리면서 신검 내 이놈 하면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백제군도 우리의 왕이었던 견훤이 왜 저쪽에 서 있지? 라고 놀라면서 이제 오합지졸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고려는 후백제군과 벌인 전투에 승리하여 후삼국을 통일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 옆부분은 태조 왕건의 유언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고 왕건이 어떻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교실에 오면 선생님하고 할 활동은 짝 토론 활동이에요. 아까 우리 길상탑지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길상탑지를 보고 그 당시 시대가 얼마나 혼란스러웠을지, 왜 혼란스러웠을지를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왕건과 궁의 견훤을 보고 후삼국을 통일할 만한 인물을 뽑아보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한번 발표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